이란 휴전 논의, 비트코인의 영향은 앞에서 잠깐 이란과 미국의 분위기를 조금 살펴주셨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겠죠. 일단 7만 달러 박스권에 갇힌 상황이긴 한데, 전반적인 평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비트코인 자체가 예전하고 좀 속성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오, 비트코인 하면 뭐 네. 디지털 금이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투자 자산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리스크를 어, 우선 반영하는 네.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자체가 기존 투자자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이 조금 최근 들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떤 의심이요?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잘 상승할 수 있을까? 혹은 왜냐면 음, 기존에는 이 POW라고 하는 뭐이 어떤 기반으로 이게 네. 운영이 되던 하나의 네트워크였고 사실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양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의 어떤 효과보다는 음,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속성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사실 어떤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호가 됐던 건데 최근에 뭐 ETF나 아니면 기존 어떤 월가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꽤 많은 포지션을 자신들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프 뭐 어떤 그 데이터를 보면은 대부분은 개인들이 매도하고 이제 기업들이나 아니 정부들이 보유하는 자산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기존 투자자들은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죠. 이제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었던 이 비트코인, 이제는 누구든지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 돼버린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나오니까 결국 시장의 어떤 노이즈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적으로 출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사실 이번 어떤 귀금속 랠리부터, 즉 AI 어떤 버블론이 나오면서 뭐 데이터 센터, 뭐 귀금속 랠리, 그다음에 이란과 미국 어떤 전쟁 이걸 겪으면서 점점 리스크를 먼저 반영하는 자산으로 속성이 완전 바뀌었다. 그에 음, 따라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그냥 주식처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의 빅테크 어떤 종목처럼 좀 봐야 되는 좀 상태가 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음. 지금 현재 손바뀜이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좀 자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란 전쟁 하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란 전쟁이 끝나냐 안 끝나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크가 있냐 없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끝나도 좀 문제긴 하죠. 네. 왜냐하면 매크로적으로 뭐 인플레이션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또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뭐 올 음. 수 있다, 경기 침체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옥스포드 저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발표하기로는 유가가 140불을 두 달 동안만 유지하게 되면은 전 세계가 이제 경기 침체로 돌입할 것이다라고 하는 레포트가 나올 정도로 사실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기존 어떤 전고점을 회복할 거다라는 기대감은 사실 내려놓는 게 맞는 것 어, 같습니다. 기존 전고점이 12만 불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한 4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을 갖고 좀 보셔야 될 자산이 돼버렸다라고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안전자산, 인플레 해칭 수단의 성향보다는 정말 하나의 주식 자산처럼 이제 시장이 평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뭐 급등이라던가 뭐 전고점 돌파라는 뉴스보다는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의 인내심을 키워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급락하고 나서 지난 10월부터 벌써 지금 4월이기 때문에 반년 넘게 이런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도 지치실 것 같고 월봉 기준으로도 이렇게 6개월 연속 마감됐던 게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우리가 정말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하나의 좀 증시처럼 바라봐야 된다면 오늘 또 삼성전자 장전의 실적 나왔는데
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로 사상 최대. 이게 주식이면 차라리 뭐 재무제표, 뭐 실적 발표라도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내러티브를 뭐 분기마다 좀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또 증시 자산으로 보기에는 저희는 또 자체적인 내러티브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탐욕 지수를 보고 거래를 거지 해야 되는 그거밖에 없는 건가요? 비트코인 뭐 사실 돈을 버는 체인이 아니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논리를 좀 갖다 대고 뭐 에너지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치환하는 자산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네. 근데 뭐 그걸 반박하자면 너무나 많은 게 있죠. 최근 들어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보다는 AI 데이터 센터로 음. 전환하는 걸 훨씬 선호하고 그게 수익성이 높다 생각하기 때문에 해시레이트도 가끔씩 보면 쭉쭉 내려오거든요. 그게 네. 결국 전원 꺼서 그래요. 결국 아, 채굴기 전원 갑자기 꺼버리면 네. 결국 해시레이트 막 내려오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사실 비트코인을 예전엔 채굴했을 때, 그러니까 전기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했을 때 훨씬 더 좋은 ROI가 나왔다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더 나으니까 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기로 가치를 전환한다. 그래서 네. 그게 하나의 비트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기를 활용해서 사실 가치를 전환하고자 하는 게 이제는 데이터도 생겼단 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의 경쟁이 사실 그런 데이터들이 될 수도 있고 어.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식처럼 깔끔한 실적이 나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거 뭐 갖다 붙일 게 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요. 이게 확장해서 또 우리가 해석하고 또 컨센서스 그러니까요. 나오면 또 기대감을 일단 각오하는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쵸. 뭐 그게 전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뭐 증시와 같은 성향을 띠게 된다면 앞으로 좀 어떤 시각으로 이 시장의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지 더욱더 투자 계획들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렇죠. 지금 시티그룹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6월에서 9월로 일단 밀어놨고, 페드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연말 돼서야 금리 인하 나온다라는 기조가 강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좀 공감하실까요?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라는 게 네.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고 뭐 내년 말 돼야 한번 인하할 거다라고 내년 말이요? 네, 27년도 말에 한번 할 거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또 이야기죠. 음. 그리고 또 인하했다가 또 한 3개월 후에 다시 인상한다라는 론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 어디로 갈지 아무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전도표만 보더라도 다 그 어떤 페드의 이제 이사들이 어, 서로 다른 전망을 좀 갖고 있어서 네. 사실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음. 내년 연말 돼서야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정말 위험 자산들에게는 더욱더 위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이란 전쟁을 놓고 비트코인 앞으로는 더욱더 위험 자산과 좀 동반돼서 커플링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시장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또 시장을 관통할 두 번째 헤드라인은 어떤 게 있을지 두 번째 헤드라인도 만나보시죠. 결제 버튼 사라진다. X402 등장 잡아주셨습니다. X402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은 이제 에이전트 결제로 굉장히 좀 부각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떤 내용을 또 준비를 해주셨나요? 일단 X401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어. 일단 이름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숫자고 영어고 사실 이게 뭐야? 요즘 분들은 네. 그건 아실 거예요. 음, 키키의 404. 음, 404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그건 또 뭔가요? 키키는 아세요? 모릅니다. 요즘 사람이 아니래서. 역시 네. 네. 그 404라고 음. 요즘 그 차트 1위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키키라는 그래요? 여자 아이돌이 부른 404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래요? 엄청 유행하는 곡입니다. 네. 아, 그래서 아마 요즘 분들께서는 404는 알아도 음, X401은 모르지 않을까. 대표님도 모르셨군요. 몰랐습니다. 네, X401을 가져 나온 게 네.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갖고 나왔어요. 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시 다나리 상한가를 갔어요. 네, 어제 상한가 갔어요? 네, 왜냐면 그 와우. 서클 때문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X402
를 하기 위한 하나의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이 네. 이니셔티브는 이 리눅스 재단이 만든 하나의 이니셔티브예요. 음. 리눅스라고 하면은 이런 오픈 소스 이제 커뮤니티 중에 가장 큰 커뮤니티고 또 개발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인데요. 네. 그래서 리눅스 재단이 이제 이니셔티브로 있는 X402 이니셔티브를 발족하니까 그 안에 이제 다날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으로 어저께 상한가를 간 거예요. 음. 그 정도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관심이 시장에서 뜨겁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럼 X402는 무엇인가? 이걸 좀 음. 알아야 되죠. 어떤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걸 또 한번 이유를 찾아보면 네. X402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요. X402는 일단 좀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음. 기존에 우리가 결제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뭐 쿠팡이나 뭐 다른 어떤 앱들에 들어가서 카드를 등록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고 싶은 것들을 계속 클릭 해가지고 네.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음. 결제를 누르고 신원 인증해서 사실 모든 어떤 상품을 이렇게 수취하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이 결제라는 거는 결국 사람이 직접 이렇게 클릭을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하나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미국에서는 체크아웃한다. 그래서 어떤 전 결제 전 단계를 사람이나 누군가가 해주고 그걸 결국에는 확인과 검토를 사람이 이제 해야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 플로우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 상에서 에이전트끼리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체크아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 왜냐하면 사람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확인을 하는 순간 이 에이전트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X402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에이전트끼리 자유롭게 그냥 의사결정하고 결제를 하는 하나의 이 인프라를 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쿠팡에 들어가서 품목을 에이전트가 전부 다 선택을 하고 네. 그리고 그 결제를 했을 때 마지막 체크아웃도 그냥 에이전트가 스스로 이제 하는. 근데 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의 결제 과정이 사건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어. 말이냐?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서 네. 이제 나올 때 보통 이 주차 그 자기 그 뭐냐 번호 누르고 자기 차 번호 누르고 결제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에이전트가 그냥 어디 자기 그러니까 그 자동차 주인이 소유자가 핸드폰과 인식이 돼서 네. 그냥 가까이만 가더라도 그 어떤 주차장의 결제를 혼자 그냥 완료해 버리는 우와.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제 좋은데요? 왜냐면 이게 가능한 거는 어떤 행위 자체가 행위 자체로 결제를 결정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카카오 택시를 탈 때도 그냥 호출하고 도착지 내리면 그냥 내리면 되잖아요. 그쵸. 당연히 결제가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인식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사건들 바탕으로 결제가 일어나게 돼야지만 사실 이 에이전트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거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X40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근데 음. X402 자체는 결국에는 에이전트끼리 서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새로 나온 기술은 아닙니다. 30년 전에 만들어진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30년이나 네, 됐어요? 인터넷이 처음 이제 나왔을 때 그 네. 개발자들이 벌써 X40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을 탑재를 해놨던 거죠. 단지 그거를 쓸 일이 30년 동안 없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은 정보를 교환하는 하나의 프로토콜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서 돈이 움직이는 프로토콜로 전환하겠다라고 나온 게 바로 X40이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정보를 교환하는 하나의 프로토콜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결제를 달기 위해서 그 위에 계속 쌓아가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쌓아가는 게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 내재화를 통해서
그 프로토콜의 기본 어떤 기능이 돈을 움직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X402가 차세대 약간 페이먼트로 떠오를 거다라고 좀 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워낙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언제 정도 돼야지 대중화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은 이 X402 이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 더 많은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보면 나와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거를 막 쓰겠죠. 예, 그래서 사실 이 X402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조금 좀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X402의 결제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상용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일단 우리의 일상에 만연하게 좀 자리를 잡는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직 AI 에이전트 뭐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표님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AI 에이전트나 스테이블 코인 다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활용을 하고 있죠. 오, 그래서 에이전트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생각보다 삶의 많은 걸 좀 바꿔줍니다. 어떤 부분이 일단 바뀌고 있을까요? 자동화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네. 일상적 반복적인 업무를 굉장히 쉽게 해줘요. 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적인 업무가 네. 뉴스를 이런 그 블록체인 관련된 뉴스를 계속 네.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는 채널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음, 결국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따로 있고 그럼 그 채널들에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이런 게 굉장히 번거로운 반복적인 작업이죠. 근데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으면 음, 그 친구가 24시간 거기를 계속 확인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전부 다 끌어다 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한 페이지에서 그거를 쭉 검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음. 24시간 하면 너무 많은 양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이 또 많은 양을 또 올리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실시간 네. 어떤 미디어를 팔로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그냥 어,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 번 클릭하지 않아도 여러 번 클릭하지 않아도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와. 뭐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이제 리서치 회사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리서치가 굉장히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떡해. 어제 우리 포필러스 스티브 예. 대표님 오셨는데 리서치 포퓰 사라지면 리서치 회사에 네. 정확히 말하면 리서치 회사의 글들이 네.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그 회사의 브랜딩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아, 브랜딩이 없는 리서치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클로드에다가 네. 웬만한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 보고서를 음, 하나 갖고 와서 그거를 그냥 그 에이전트한테 학습을 시켜요. 음, 그리고 궁금한 걸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리서치 회사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글을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AI 시대는 많은 것들을 바꿀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꼭 써봐야 돼요. 근데 이 결제 부분은 아직 미지의 세계긴 합니다. 네. 예전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 어떤 X402를 활용해서 에이전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쇼핑해주고 음, 자동으로 이거를 결제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사람이 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없게 만들어 봤어요. 그거를 한 4개월, 5개월 동안 테스트 해봤는데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초기라 보시면 되고 단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이것도 커지기 때문에 한번 보셔라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정말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AI 에이전트 시대, 결국 X402라는 하나의 결제 시스템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느 순간 정말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자, 우리 나니님도 와주셨고, 사람 아닌님도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살짝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X402가 아까도 제가 앞에서 장난처럼 이야기했지만 요즘 시대 사람들은 뭐 키키의 404는 알아도 404는 알아도 X402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낯설 수는 있거든요. 이게 X401을 중심으로 뭐 지금 국내 카카오페이랑 그 코인베이스랑 다 같이 이렇게 좀 파트너십 연합체처럼 뭔가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한국의 기업들도 이 X402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롤을 이제 플레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게 뭐, 코인베이스를 중심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네, 거죠? 코인베이스가 네. 이제
기존에 3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코드를 다시 꺼내서 음. 재구현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코인베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음.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이 리눅스 재단이 만든 이니셔티브에 들어가서 네. 이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음. 회사 자체가 이거를 독식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네. 그냥 여러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이걸 해내기 위해서 이제 서로 시간을 쓰고 개발을 하는 거죠. 아.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또 만드는 주체들이 있을 것이고, 음.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이제 만드는 분들이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음. 그렇다면은 코인베이스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꼭 코인베이스가 모든 키를 잡고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어떤 결제 기업이든 이 X401을 도입해서 좀 자체적인 시스템을 다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굉장히 간단하게 들어보면요. 음. 우리가 이 노트북 사고 네. 그다음에 윈도우 이제 까신 다음에 음. 그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프로그램을 까는 거잖아요. 그쵸. 그 프로그램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들이고, 왜냐면 네. 워드, 엑셀은 하셔야 될 거 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사실 돈 내고 결제를 보통 해요. 네.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요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독 서비스로 이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사이트에 가서 카드를 입력해가지고 음. 구독하기 눌러서 사실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이 과정은 인간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인간이 소프트웨어를 사기 위해서 결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사기 위해서 결제하는 아. 시대로 갈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엔트로픽사가 만든 클로드를 결제해 놓고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셋업을 해 놓으시면 그 클로드의 에이전트들이 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알아서 찾아가지고 결제를 한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또 결제하고 사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산출물을 갖다 주는 어. 세상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막 여러분들 GPT한테 그림 그려봐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단순한 업무들은 그냥 되지만 음. 복잡한 어떤 이미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찾을 필요가 없고 그냥 에이전트가 필요하면은 이제 직접 결제를 하는 거죠. 음. 거기에 우리는 규칙만 정해주면 돼요. 한 아. 달에 버젯은 이만큼이고 내가 원하는 산출물은 이거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음. 그 안에서 에이전트들이 움직여서 막 결제를 합니다. 그럼 그 결제하는 그 방식 자체는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들어가서 막 보안 카드 막 쓰고 뭐 이런 결제 그쵸. 시스템이 아니에요. 바로 에이전트들이 그 일을 하려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고, 음. 결국 그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화폐로서 사용해서 결제를 하는 그 어떤 그 과정, 그게 그 과정을 해낼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가 X40이라는 거죠. 네. 네, X401이라는 개념 앞으로 정말 우리가 더욱더 많이 달아보게 될 것 같은데 그 기초 좀 개념과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일단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인사이트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헤드라인으로 만나보시죠. 모나드의 심상찮은 움직임 관전 포인트는 자, 모나드도 엄청 작년에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모나드에 대한 좀 설명부터 해주시죠. 뭐 네, 하는 애들인가요? 모나드는 레이어 1입니다. 네, 레이어 1이라 하면 이더리움, 솔라나, 수이 등등 전부 다 레이어 1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어떤 레이어 그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나드는 나온 지는 이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음, 작년 12월에 아마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ICO를 했었고, 그 후로 사실 벌써 4개월이 됐어요. 네, 그때만 당시에 하더라도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음,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ICO 했던 밸류에이션이 네, 2.5 빌리언 달러였어요. 오, 25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어떤 시총으로 네, 시장에서는 인정을 해줬었고, 그리고 마지막 투자 라운드도 음,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벤처 캐피탈들도 사실 투자를 했던 밸류에이션이 한 25억 달러 정도 됐었다. 그 정도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었는데 네. 상장 후에 한 2배 정도 단기간에 올랐다가 쭉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 시장이 네. 조금 안 좋아지면서 많은 큰 하락을 동반을 했고요. 그래서 ICO 한때는 ICO 가격보다 하락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음. 사람들은 이제 벤처 캐피탈에 투자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더 이상 큰 성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더리움 같은 어떤 레이어 1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혹은 뭐 솔라나처럼 큰 성장을 하는 레이어 1들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해왔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시장의 부정적인 센티먼트 속에서 모나드는 입을 굉장히 좀 닫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많이 잊혀지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시장을 계속 이런 보는 사람들, 음. 특히 이제 리서처들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는 모나드의 이 변화가 굉장히 심상치 않았어요. 그게 왜요? 2달 전부터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나온 지 이제 한 4개월 됐다고 했잖아요. 2달 동안은 아무런 데이터들도 나오지 않았고 네. 온체인 데이터를 봐도 정말 패급 레이어처럼 보였어요. 예? 아니 왜냐면 근데 모나드가 예, 이게 출시 전부터 예, 사실 이 디젠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입에 오르고 내리고 맞아요. 했잖아요. 패급인데 그럼 그게 커뮤니티가 왜 주목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는 네. 사실 너무 좋았죠. 아, 왜냐면 나오기 전. 수많은 디앱들이 갖춰져 있었고 네. 출시를 하면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됐단 말이죠.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앱들 중에서 쓸만한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 사람들이 실제로 쓸만한 게 없으니 이탈이 되고 그래서 2달 동안은 거의 네. 뭐 모나드에서 뭐 해야 돼? 할 게 없다. 뭐 이 아. 정도로 뭐 좀 심하게 말하면 패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시가 되고 패급 타이틀을 그 달았네요. 맞아요. 예. 뭐야? 진짜예요. 네. 근데 근데 그 2달이 지난 후에 네. 다시 데이터 딱 열어봤는데 네. 이건 패급이 아니라 이거는 라이징 스타다. 진짜요? 예. 이 시장 속에서 이게 가능하나? 어? 정도로 데이터가 네. 확 변했습니다. 갑자기? 네, 엄청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드린 그 데이터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네. 이게 지난 3월부터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 이제 화면 좌측에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을 네. 얼마나 많이 서로 이체를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체 볼륨입니다. 근데 이체 볼륨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달만 보더라도 거의 많이 없었어요. 근데 3월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이게 생각보다 볼륨이 많이 터진 거예요. 어. 근데 보통 솔라나 같은 경우는 네. 봇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체인에. 왜 그러냐? 걔네 밈코인 때문에 아. 봇들이 많으니까. 펌프펀 뭐 이런. 네,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봇들이 인위적으로 서로 스테이블 코인을 전송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거래 대금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모나드는 그런 게 아직 없어요. 네. 인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거래는 디파이를 하기 위해 이체된 거래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그 이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가운데 같이 2번 보시면 초록색 그래프 보시면 대출 거래량도 동반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시점에 이런 데이터가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 모나드로 되고 있는 거고 이 유입이 어디로 흘러가냐? 바로 대출 프로토콜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이 일주일 단위의 어떤 거래이기 때문에 네. 대금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거를 한두 달 뭉치면은 대금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이제 뽑히고 있는 거죠. 음. 실제로 이 랜딩 사이트에서 두 네. 가지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몰포라는 것과 이제 스테이크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2개 프로젝트가 뭘 하는 애들이냐? 결국 RWA를 담당하고 있는 음.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기존 베이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체인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네. 모나드에서도 이게 얘네들이 굉장히 큰
유동성을 끌어오고 있는 거죠. 뭐 음. 한 예로 뭐 아폴로 같은 자산운용사가 갖고 있는 펀드의 수익 증권을 모나드로 이제 모나드로 출시를 해서 모나드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그것을 이제 매수할 수 있고 그것을 담보로 이제 물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는 음. 그런 기존의 어떤 이더리움에서 하는 이런 어떤 금융 활동이 모나드에서도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다 보니까 TVL, 즉 체인에 묶여 있는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증가하는 그 숫자를 보시면 3월 29일 기준으로 400밀리언 달러 하나로 하면은 6천억 원 가까이 되는 자금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 저게 봤을 때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불장이라서 네. 사실 다 원빌, 투빌만 보다가 한 몇백 밀리언 달러 보니까 작아 저거 보이는. 작아 보이는 거 그쵸?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불장 속에서 잘 나갔던 수위가 어느 정도냐면 500밀리언 달러예요. 와, 예, 많이 많이 내려왔네요. 내려왔어요. 거의 한 3빌리언 달러 와. 정도에서 네. 지금 500밀리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모나드는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거의 수위만큼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토큰의 밸류에이션은 수위와 비교했을 때 네. 아직은 시총이 낮은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이런 어떤 지표적으로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이 떠났을 때 갑자기 꾸준히 이 지표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서 모나드가 갑자기 좀 바뀌고 있구나. 확실히 돈이 많은 체인이라 이게 영업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 통해서 유동성을 끌고 오는 것 같아요. 와. 모나드가 지금 지역이 미국 미국 기반으로 기반 애들이죠. 출발한 음. 프로젝트고, 어쨌든 이대로 죽어가나 싶었는데, 오히려 조금 시간 지나고 다시 열어보니까 살아나고 있는 징조가 보이고 있고, 그렇죠. 이 TVL이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우리가 불장 때는 몇 빌까지도 봤었지만 지금 이 정도의 규모만 되더라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평가 주셨는데, 이 코인 시장에서 TVL이 높아진다라는 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 TBL이 증가되는 거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TBL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왜요? 그래서 TBL을 되게 잘 봐야 돼요. 예를 어, 들어서 A라고 하는 체인에 네. TBL이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음. 근데 급등한 이유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그 체인에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자산은 그, 그 체인이 발행한 코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코인 가격이 오르면 TBL이 같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 근데 그걸 보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아, 그거는 사실 재단이 발행한 코인을 그냥 네트워크 위에 올려놓고 뭐 온체인에서 증가되는 것처럼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자산들의 어떤 성장이 동반됐는지를 봐야 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체인이 발행한 토큰을 제외하고 네. TVL이 얼마인지 그 자산이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끌고 온 자산이고 음. 그 사용자들이 실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치해 놓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TVL이 증가된다는 것은 네트워크의 그 활용도가 네. 높아지고 있다. 더 음. 많은 사람들이 금융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산을 그 예치하고 있다 혹은 네트워크 위에 올려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자산 중에 성장세를 볼 때는 그 체인이 발행한 토큰보다는 네. 그 외자산들의 성장이 음. 동반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됩니다. 재단 물량 빼고 나머지 물량을 기반으로 TVL이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지가 정말 그 네트워크의 성장세를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니만큼 TVL을 보더라도 절대적인 숫자 값보다는 그 안에 그 숫자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모나드 국내에도 상장이 되고 나서 사실 고점 대비는 쭉 하락을 했다가 지금 4월 들어서 반가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1월에 보여줬었던 고점을 지금 다시 재돌파할 것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쭉 뚫고 올라가 주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모나드도 레이어 1이라고 네, 해주셨잖아요. 지금 레이어 1들이 꽤나 많습니다, 시장에. 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 1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크립토 시장 자체에 이런 레이어 1들이 결국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어쨌든 이 티베를 누가 가져가냐, 네트워크를 누가 가져가냐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웹3는 워낙 이 유동량 자체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안에서 지금 서로 계속 땅 따먹게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레이어들이 출시될 때마다 막 반갑기보다는 그냥 정해진 절대값을 나눠 갖는 느낌밖에 사실 안 들어가지고 레이어들을 좀 레이어 원들을 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저는 계속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새로운 레이어 1이 네. 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음. 모나드가 마지막입니다. 제 생각에. 뭐 진짜요? 앞으로 나올 거 많아요. 뭐 템포도 있고, 뭐 네. 아크도 있고, 뭐 여러 개 이제 나오긴 하지만 음. 사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끝물인 것 같습니다. 와. 결국에는 레이어 1들이 뭐 그러니까 유동성은 시장에 정해져 있는데 네. 레이어 1들이 그거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레이어들은 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음. 퍼미션드 체인들이 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뭐 기관들을 겨냥한 그 시장은 아직 열리지 음.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캔톤 네트워크가 그 중 하나죠. 네. 요즘 캔톤 네트워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한국에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도 높습니다. 네. 근데 캔톤 네트워크가 시장에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불안감이요? 이더리움보다 TVL이 높아요. 캔톤이. 왜냐면 금융자산을,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자산을 어, 그 펄미션드, 즉 어떤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라 네. 허가받아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보안성이 담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기관들이 편해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 TVA 자체가 이더리움보다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죠. 저게 무슨 블록체인이냐. 이런 비판도 하는 반면에 네. 저게 어쩌면은 결국 진짜. 가야 되는 방향 아닌가? 네. 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지기 어.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캔톤을 엄청 비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숫자로 얘기했을 때 누가 더 잘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캔톤이 훨씬 더 잘하고 있거든요. 음. 이런 거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결국 네. 블록체인 자체가 굳이 탈중화 될 필요가 있냐? 그냥 24시간 그냥 실시간 결제를 지원하는 레이어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어.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의 어떤 블록체인 이념 비전 자체를 조금 음. 최근에는 사람들이 조금 부정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방향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레이어들이 더 많아질 것 같긴 네. 합니다. 그게 좀 네.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쵸? 흔히 중에 예전에 얘기했던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는 네. 하는데 음.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 기존 우리가 이제 알듯이 이런 어떤 그냥 레이어 원, 뭐 네. 퍼블릭 레이어 원들은 사실 모나드가 거의 마지막이지 어. 않을까 싶어요. 예. 확실히 이게 사람들이 숫자를 보고 믿음을 키워가야 할 음,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까지 레이어 원들이 보여줬던 이 숫자가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그치, 시간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그치. 근데 이게 1, 2년이 아니라 지금 7, 8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 퍼블릭 레이어 원들에 대한 좀 신뢰라던가 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해진 이 땅 규모 안에서 계속 새로운 이제 국가들이 말 그대로 세워지다 보니까 백성들은 한정돼 있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존 파이가 커지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다 같이 나눠 먹는 식의 굉장히 좀 지루한 가격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이 퍼미션드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기관향 조금 체인들이 조금 관곽을 받지 않을까 말씀 주셨고, 캔톤 같은 경우도 국내는 상장이 안 돼 있지만 벌써 시가총액이 전체 암호화폐 시총에서 벌써 17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고점 대비 가격 유지가 이 정도 되고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프로젝트라는 거겠죠. 왜냐면 상장하고 원래는 이렇게 수직 낙하가 기본 시나리오인데. 근데 저것도 네.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캔톤이 나온 지가 아직 네. 1년이 안 됐는데 그쵸. FDB
그냥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네. 희석된 어떤 시총 네. 가치가 50억 달러가 넘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저랬어요. 왜 그러냐? 자기네들은 코인 전체를 다 발행을 했고 유통을 음. 시켰다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 유통이 안 되고 있죠. 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일단 예전에 리플을 보는 것 같아요. 음. 리플이 100억 개의 토큰을 발행해 놓고 우린 다 발행했다. 그리고 이거를 시장에 점진적으로 이제 매각을 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으로 개발을 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풀었다고 얘기하고 유통을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가격과 곱하면은 높은 시총이 보이는 것뿐이고요. 실제로 그러면 저 코인은 그럼 누가 갖고 있냐? 네. 캔톤 재단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시장에 유통되는 건 굉장히 소수고. 소수기 때문에 가격 네. 변동이 거의 없어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되게 희한한 사실 음. 체인이에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투명성이 없습니다. 아. 왜냐면 얼마의 재단이 얼마를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토큰을 유통할지 계획이 없어요. 그냥 음. 자기는 100% 유통을 다 했다고 주장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기 왜 때문에. 거짓말을? 그래서 거래소의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이 얼마 안 될 겁니다. 예, 음. 예. 거래량 지금 OKX가 지금 가장 많이 음, 지금 마켓쉐어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음. 볼륨 자체가 그렇게 이, 높지는 않습니다. 24시간 거래량 한번 볼까요? 100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요? 100만 달러밖에 안 110만 되죠? 달러.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17위인 이 그러게. 시가총액을 가진 코인이 하루에 거래 대금이 음.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음. 문제 있는 거죠. 문제 있네요. 그럼 바로 비슷한 네. 프로젝트인가 캔 17이니까 뭐 18위, 16위 한번 볼까요? 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캔톤 네. 밑에가 누굽니까? 이거 위아래로 뭐, 지금 그건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코인이니까 빼고 뭐 저기 모네가 체인링크 한번 보십시오. 여기 체인링크 체인링크 14위. 네, 비슷한 체급. 네, 거기 밑에 보시면 거래 대금 이제 보십시오. 네. 2천만 달러. 이게 그 전체로 보면은 네. 훨씬 높을 전체 거예요. 볼륨으로 보면은 500ml네요. 이게 네. 훨씬 커요. 네.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캔톤이 조금 거래가 안 일어나는 코인이에요. 바이빗에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별로 그냥 보고만 있는 이유는 네. 뭐냐면 이 채굴자들이 전부 다 빅테크 기업들만 참여를 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JP 모건 아니면은 뭐 서클 뭐 이런 미국에 있는 금융사들만 다 밸리데이터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밸리데이터들이 슈퍼 밸리데이터라 얘기하는데 그들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개인들은 그거네요. 사용할 수도 없고 네. 그러면 인센티브는 기관만 가져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토큰은 상장돼 있고 그럼 토큰을 사주는 사람이 결국 기관들의 엑시스를 해주는 이 모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줄 들어갈 이유가 필요가 없는데요. 없는. 그러니까 기관들 뭐 리워드 주는 거에 내가 일조하고 싶지 않으면은 그쵸? 굳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이게 구조네요. 굉장히 네. 약간 좀 토큰의 이 쓸모가 특이하네. 없는 그러네요.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뭐 기관들이 단기간에 팔지도 않을 거지만 네. 뭐 그렇다고 그거를 사줄 이유도 없는 거 같고. 그러네요. 확실히 체인링크랑 비교했을 때 체인링크가 이제 24시간 거래량이 500밀 정도 나왔었는데 비슷한 체급인 캔톤은 10밀 정도로 굉장히 50배가 무려 차이가 나는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에는 상장이 안 돼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아직은 좀 낯서실 수는 있지만 벌써 시총 20위권 안에 들어오면서 시장에는 확실히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캔톤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